과거 정권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수많은 사회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대중 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노무현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이명박 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그리고 이 정부가 노동 적폐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더 기다리면 됩니까?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월이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주요한 주체로 참여해야 될 노동자들에게는 아픔의 세월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서로 공동으로 책임지고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무려 54조 원이라고 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것은 고용 대참사, 제2의 IMF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상대로 실험 그만 좀 하시고 이제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IMF 노동개혁하면 저 화면을 보세요. 노동개혁하면 연평균 잠재성장률 0.6%포인트 상승. OECD 하방 리스크 방어를 위한 노동개혁 구조개혁. 2018 다보스 포럼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제의 걸림돌. 와세다 대학의 후카가와 유키코, 대한민국 경제를 잘 아는 한국통입니다. 노동개혁 실패하면 잃어버린 20년 맞을 것.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전직 경제수장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문제 있는 정책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 치른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한 대선 캠프 출신 경제 전문가들까지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저임금 비정규직 대책 너무 서두른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동계획이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조윤재 주민대사, 혁신성장위에 고용 유연성부터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저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동의하시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중장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처럼 어려움에 처했던 유럽 각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2000년대 초반 독일, 높은 실업률, 유럽의 병자라고 평가받았는데 지금 노동개혁을 한 뒤로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맹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1980년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13% 높은 실업률. 그래서 결국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서 네덜란드 병에서 네덜란드의 기적을 달성했습니다. 덴마크 1990년대 9.6% 최고조에 달한 고실업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단행했고, 그래서 현재 노동 유연 안전성의 황금 삼각축 모델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30년간의 포퓰리즘, 노조 편향적인 정책에 대해서 노동개혁을 단행해서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프랑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께 이건요, 우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 없어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각 기회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소신 있는 노동개혁 건의할 용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아니, 의원님께서 아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용의만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 모든 공통된 것이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너도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대통령이 할 일 아닙니까? 그 무슨 변명을 하십니까? 자,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님께 예. 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그 화해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게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고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최근 3년간 보니까 화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이걸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별 화해 비율이 제주는 5.7%, 서울은 41.5%. 이런 차이가 보이는 것이 결국은 표준화된 어떤 기준이 없이 각 위원회마다 자의적으로 화해를 추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화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해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고요. 그 다음에 부당 해고에 대한 화해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화해율의 차이가 엄청 한 3배 정도 벌어져요. 예. 이거 그 화해 이제 그 부당 해고와 관련된 화해 사건은 개별 분쟁이기 때문에 사안이 비교적 단순해서 서로 합의해서 화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부당 노동 행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적 분쟁이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해서 그만큼 화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분호 부분도 화해율이 높여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